전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8글자를 배우시겠는데요. 그 8글자는 배망, 면락, 부위, 거, 경의 8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동서이경, 동경, 네. 서경의 이제 중국의 주요한 두 도시, 수도를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설명하는 구절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한 글자씩 설명해 주시고 네. 이제 풀이도 좀 해주세요. 네네. 네. 먼저 배망면락 할 때의 배자는 등 배자이고요. 네. 망은 고을 이름 망자입니다. 네. 면은 얼굴 면자, 네. 락은 이게 물 이름 낙자예요. 그래서 낙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네. 망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산 이름입니다. 네. 망산을 등지고 있고 낙수 이게 물 이름이니까요. 네. 낙수를 얼굴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글자는 이 경중에 네. 낙양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양 동도, 그렇죠. 동경을 말하는 거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부위 거경 할 때의 부자는 뜰 네. 부자, 위는 물이름 위자니까 네. 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자는 의지할 거자, 네. 경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름 경자, 네. 경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위수에 떠 있고, 네. 그다음에 경수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서안, 네. 그러니까 서쪽의 도시의 그 지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서도, 서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서안. 네. 한나라 때는 장안이라고 불리는 그곳이신 거죠. 네. 오늘 배울 글자에는 그렇다면 이제 물이름, 뭐 산이름, 이 지명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배자는 네. 등 배자인데 네. 구조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네. 이게 두 개의 성분으로 보이는데 네. 위에는 이제 북녘북자가 있고요. 네. 아래에는 달월자처럼 생긴 게 있지만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네. 붓으로 쓰인 고기 육자.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육달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육달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등을 대고 있는 것, 등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제 동사로도 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이 북하고 이제 뭐 배하고 하니까 이제 발음처럼 연결이 되고 네. 등이니까 이제 신체의 일부분이니까 육달월이 의미 성분처럼 분석이 돼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단순한 형성자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녘북자가 북쪽 할 때는 네. 이제 북경 할 때는 이제 북으로 발음되지만 그렇죠. 패배할 때는 그냥 그 글자로도 배 발음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발음 성분상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다른 혹시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 북녘북자의 모습이 네. 이 자체가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북쪽이라고 하는 방위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것, 등 이런 걸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 글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북쪽이라는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네. 이제 빌려져서 쓰이게 되니까 네. 원래 등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네. 육달어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성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등을 돌리고서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말하자면 안 좋은 사이처럼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배신하다. 그럴 때 이 배자 쓰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등을 돌린다 하는 거는 연상되는 이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이가 나쁜 상태를 의미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네. 이제 등지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망자인데 네. 이 망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왜 고을 읍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좀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이 모양이 왼쪽에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는데 왼쪽에 붙으면 언덕붓자를 붓으로 쓴 거고 맞아요. 오른쪽에 쓰면은 이제 고을 읍자를 붓으로 쓴 것이어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이제 지명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어떤 땅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죠. 이 글자는 오른쪽이 의미고 왼쪽이 발음이 망인 네. 글자이고 설문에 보면은 이제 낙양의 북쪽에 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는데 네. 그 위에 세워진 고을이다, 마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북망산이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 북망산이 이름으로 보통은 이제 해석하면 죽으면 가서 묻히는 그렇죠. 산으로 알고 있죠. 네네. 아마도 낙양이라는 곳이 예전에 도읍지였으니까 거기 이제 고관 대작들이,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고 거기에 살다 보면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덤을 이제 산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묻힌 곳, 그 무덤을 쓰는 곳 이런 의미로도 이제 나중에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북망산의 망자에 지금 없을 망자, 우리 사망하다 망자가 들어가는 게 꼭 발음 성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죽어서 묻히는 네, 곳이어서 네. 그렇게 썼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네. 풀초가 붙은 망자가 있는 게 원래 글자인데 어. 지금은 이제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네. 북녘북자에다가 이를 망자를 쓰기도 하고요. 네. 지금 나오는 이 글자를 쓰기도 어. 합니다. 그래서 북망산 하면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얼굴 면자이거든요. 얼굴이요.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눈, 네. 코, 입, 귀, 네. 머리카락도 있고, 네. 네, 눈썹도 있고. 네.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 수 있는데 네. 어떤 걸 그린 걸까요? 글쎄요. 지금 글자를 네. 보시면 이게 딱 얼굴이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죠. 네. 그런데 소전의 자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게 소전의 글자인데 네. 이걸 보면은 뭐 지금의 자형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겉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혹시 뭐처럼 보이실까요? 이게 원래는 머리 숫자 있잖아요. 네. 예. 그 머리 숫자처럼도 보이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코 그린 것도 좀 그렇죠. 비슷하게 네. 보이고요. 스스로 자자 같이 생긴 어, 거. 혹시는 또 뭐 눈같이도 보이고 네. 이걸로는 잘 추정하기가 네,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글자 갑골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네. 좀 명확해지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눈의 아마도 얼굴의 대표적인 기관이 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근데 저는 딱 보고 네. 복면을 쓰고 나면 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게 눈만 이렇게 눈만 내놓잖아요. 내놓고, 그거 내놓은 한쪽 눈 같아요. 그렇게도 보이네요. 네. 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를 제가 즐겨 보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눈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걸 그린 것 같아서 얼굴에 네. 전체 상영이 될까 이런 의심도 드네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이제 눈이고 네. 눈을 에워싼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에 윤곽을 그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글자에서 오늘날에 이제 얼굴 면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면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장에서는 천자문의 문장에서는 네. 얼굴이라는 명사보다는 네. 얼굴을 향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등도 네. 등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네. 얼굴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눈이 그렇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보고 있는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눈빛을 마주쳐야 사실 무슨 일인가 생기죠. 네. 눈이 맞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얼굴 면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물이름 낙자인데 이게 네. 이제 낙양에 흐르고 아. 있는 낙수라고 하는 강 네.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숫자가 들어가 있군요. 네. 물 숫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각각 각자인데 네. 이게 이제 발음 성분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은 낙수를 네. 얼굴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낙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등 뒤쪽으로는 북망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낙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보통 이렇게 명당이라고 할 때 네. 배산임수라는 말을 그 풍수지리설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당 자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게 딱 이 지형인 것 같아요. 네. 배산이라는 건 뒤에 이제 산을 산이 등진다는 거니까 망산을 등지고 있고 임수라는 것은 앞쪽으로 물에 이제 가까이 가 있다는 거니까 네. 남쪽으로는 낙수가 있다 이런 거니까요. 네. 낙양이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갖춘 수도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낙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지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그럼 그 다음 굴절은 서경, 예. 서안, 그렇죠. 예, 서안에 장안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하기는 네. 거겠네요. 네. 서안은 이제 네. 부위 거경이라고 했는데 부자는 이제 뜰 부자잖아요. 네. 물에 뜨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물 숫자가 들어가 있고 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믿을 부자라고 해서 발음 성분으로 발음 쓰였습니다. 네. 성분이군요.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뜰 부자니까 우리 네. 부력 수영할 때 왜 부력 때문에 우리가 물에 뜬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글자인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사라는 거죠. 예, 네. 뜨다라는 동사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위자인데 역시 네. 이제 물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게 염통 위자라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위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글자는 물 이름 위자인데 위수라고 하는 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네. 서안의 위쪽으로 그러니까 좀 북쪽으로 이렇게 감숙성 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쭉 항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주 긴 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명인 거죠. 물 네네, 이름이니까. 물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위수에 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섬처럼 둥둥 떠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위수에 가까이 위수가 그 서안을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자인데요. 네. 이 거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근거라고 할 때 이제 이 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의거하다, 의지하다 할 때의 거자입니다. 증거할 때도 증거할 때도 이 이걸 글자를 쓰죠. 쓰죠. 예. 네. 구조는 간단해서 왼쪽에 이제 손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거자인데요. 이게 무슨 거자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네. 네. 이 글자가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네. 돼지 시자가 들어있고 예. 위에 있는 건 이제 호랑이 호자의 붓으로 쓰이는 부분인 네.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동물을 의미하는데 원숭이 거자라고 합니다. 원숭이요? 예. 돼지와 원숭이는 좀 먼데. 멀죠.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합해져서 이게 거자가 됐는지 아니면 원래 상형이었는데 글자의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거자가 발음이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의미 성분으로 의지하다, 의거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설문에서는 이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의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동작성의 의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증거나 근거,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런 거로 많이 쓰이게 되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천자문의 내용에서는 네. 그 위수에 그 근거하다, 의지하다 그랬으니까요. 네. 실제로 거기를 근거지로 삼다. 이거는 뭐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예, 물리적으로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의존한다라고 거리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깝다가 아닐까요? 위 거경할 때 부자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위수 안에 도시가 등등 쓸 수는 없는 네네. 거고 여의도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상 굉장히 근접해 있다. 거경하면 경수라고 하는 그 그렇죠. 지역에 네. 의존해서 살아가고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네. 그 표현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좀 어려울 거고 네. 내용상으로는 이제 위수와 경수가 가까운 데 있다. 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글자 경수 네. 보겠습니다. 이 경자는 마찬가지로 물 이름 경자인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역시 발음이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물 숫자가 들어가서 물 이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이 경자는 요 자체도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내천자처럼 생긴 네.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하수 경자라고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 전체 글자에서는 이제 발음 성분으로 쓰인 거죠. 경수라고 하면 위수보다는 조금 멀리서부터 흘러오는 것으로 위수의 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흘러와서 어느 지점에서 위수하고 합쳐진 다음에 다시 그것이 위수가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신 네 글자 부위, 거경 이 네 글자는 서안 그러니까 이제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이제 네. 풀이를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면 배망면락이라고 하면 네.
낙양은 네. 북망산을 등지고 네. 낙수를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은 네. 위수가에 떠 있으며 네. 경수에 의지하고 있다. 네. 직접 설명을 하면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네. 위수와 경수가 서안 주변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음. 구절에 관련되는 이야기나 혹시 덧붙여 설명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아, 네. 네. 혹시 경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그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지? 아, 네네. 네, 그럴 때 그럴 말하는 때의 거죠? 네. 그럴 때의 경위는 네. 실사가 들어가 있는 시줄, 날줄 할 때의 그 경위를 경위고. 써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상황 이런 걸 표현할 네. 땐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경위가 박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경우가 박다가 예, 아닌가요? 그냥 경우가 박다는 표현도 있고 네. 경위가 박다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아. 경수하고 위수가 네. 하나는 탁하고 네. 하나는 맑고 해가지고 네. 그 맑음과 탁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면 맑은 물이 어느 물인가요? 네, 위수가 맑고 네. 경수가 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후에 어떤 청나라 때에 어떤 왕이 가보니까 실제로는 네. 반대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논증할 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네. 하나는 맑고 하나는 흐리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물의 시시비비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밝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글자 경위라는 단어가 그런 이제 사리를 분별하는 것 이런 단어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경위가 박다 이런 말도 표현도 알아두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어서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네. 쓰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천자문을 배우시는 길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8글자를 이제 배우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이번 시간에 배우신 건 이제 도시가 위치한 그런 큰 지명, 물 이름이라든지 산 이름이라든지라고 하면 도시 안에는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궁전 반울, 누관 비경의 8글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찬따들 검을